홍순변 아나운서. 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 이 아빠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친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4월 26일에 이 의붓 외할머니로부터 이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27일 오전 1시쯤에 이제 봤는데 딸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릴 적 살던 군산에 가서 사체를 묻었다. 이 친부에서는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최명기 원장님,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자기의 딸이 가봤더니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말이 진짜라고 쳐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몰라요.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딸을. 그런데 자기의 딸이 쓰러져 숨졌는데 보세요. 아빠라는 사람 한다는 말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릴 적 살던 군산에 가서 시체를 묻었대요. 이게 말입니까? 엉엉 붙잡고 목 놓아 울면서 당연히 경찰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우리 고준희 양한테도 안타까운 거는 고준희 양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도 안타깝잖아요. 네. 아마 이 친아버지는 반대였을 거예요. 결국은 친아버지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준희 양이 오히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고준희 양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딸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마 장애가 있는 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잔인한 거고요. 네. 만약에 고준희 양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은 네.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잔인하고 매정한 아버지인 거죠. 이 아빠라는 사람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저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의붓 엄마, 의붓 외할머니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애초부터 이 준희 양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료를 뭐 제대로 못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당연하죠. 왜냐면 그 치료를 갖다 해야 할 아이인데, 네. 그 뭐 이렇게 병원 기록이 그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전혀 없으니까.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병명이 있더라고요. 갑상선 그 치료를 안 받으면 아이에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건가요? 그 당시 처음에 그런 좀 약간 그런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부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것을 지속적으로 치료 안 했을 때 아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냐? 그랬더니 생모는 그건 아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의학적인 판단을 한번 얻고자 했는데 그 아이를 치료했던 그 선생님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약하고 잘 먹지도 않았어요. 여기 먹는 양도 적어요. 그래서 아파서 자주. 심장질환이나 의식불명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생겨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준희 양이요, 저 어린 준희 양, 이 6개월 정도 미숙아로 태어났던 준희 양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런데 친엄마랑 있을 때는 그나마 꾸준히 한 달에 2차례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아왔어요. 이때는 또 발달장애 관련된 치료도 받았겠죠. 그런데 친아빠, 계모 손에 맡겨진 이후로는 병원 치료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이건 경찰이 확인해 준 거예요. 대체 김복준 의원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뭐 조금 있다가 우리 최명기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이 지병이 뭐 조금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안 하고 약을 안 먹으면 아이한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친엄마하고 있을 때까지는 2월 한 23일까지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일체 이 아이가 병원에 간 적이 없잖아요. 네. 겨우 갔다는 게 이마하고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봉합시술하러 갔던 거 네네. 이외에는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지병을 치료하러 간 사실이 없단 말이죠.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학대한 거예요. 아, 그렇죠. 방치하고 학대한 겁니다. 네. 예. 지금요,
준이 양의 시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에 덮인 채 나무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이 준이 양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시간이 되면요. 현장 연결해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경찰도 아마 준이 양 시신을 찾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설마 했는데 어딘가에서 애타게 이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준이 양은 싸늘한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학대 가능성 이건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인철 변호사님 병원에 안 데리고 갔다는 자체만으로 학대인데 혹시 이런 방임 같은 학대 말고도 진짜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 전에 머리하고 이마가 찢어져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이미 학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만약에 학대 의심이 돼서 누군가가 신고가 됐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리 물론 친부가 제일 잘못했지만 우리 이웃과 사회에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안타깝고요. 또 차라리 이 네. 생부보다는 생모가 키운 게 그나마 낫지 않았느냐. 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부가 키운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해보면 그래도 그 자기가 낳은 엄마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좀 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 게 맞고 네. 지금 이 친부보다 덜한 경우가 많아요. 이 별거를 하면서 또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은데 이 자존심 때문에 엄마한테 아이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아빠가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그동안 잘 병원 치료 잘했는데 아빠가 키우면 아빠가 바쁘고 또 약간 그 무관심 때문에 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도 네. 쉽게 또 엄마한테 인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정말로 별거나 이혼 중에 이 자녀 네. 국가가 좀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잘 키우고 있는지 네. 다시는 이러한 일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좀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얘기 중에요. 이 최명기 원장님, 우리 준이 양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앞서 전문가도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실제 얼마나 위험한 증세예요, 이게? 준이 양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갖다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갑상선이 채 발달이 덜 된 상태로 이제 준이 양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인큐베이터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나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이 양이 예를 들어 식사도 잘하고 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 같은 거에서도 이제 요드 성분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식사도 잘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이면은 굳이 갑상선 호르몬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건데 떨어져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활력이 완전 떨어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꼼짝하기도 힘든 거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안 먹여서 네. 아이의 갑상 기능이 저하지고 활력이 떨어진 거를 갖다 아마 이 가해자들은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본인들을 왜곡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학대를 하고 아이는 더 영양분이 떨어지고 네. 갑상선 기능도 더 낮아지고 네. 더 지적 수준도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이의 지적 장애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이가 원래 이랬다는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계속 낙인을 갖다 찍는 그러니까요. 지금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퍼즐이 하나씩 이 사람들, 친부, 의붓 엄마, 의붓 외할머니의 이 세 사람의 행각의 어떤 퍼즐이 범죄 행각의 퍼즐이 맞춰질 것 같은 게 김복준 의원님 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준이 양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혹시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가 여쭤봤더니 이래요.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건조한 피부, 얇은 모발, 또 비정상적인 얼굴 생김새, 복부 돌출,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정신 지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기서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이 준이 양의 친엄마는 정신지체가 없다고 했는데 의붓 엄마 친아빠 의붓 외할머니는 준이 양의 정신지체가 있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정신지체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퍼즐에 맞춰지는 느낌이 옵니다, 지금. 애초에 신고를 할 때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다고 계모나 내연녀나 아버지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가 잘 먹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도 의사로부터 이 아이의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오드 종류를 많이 먹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 처방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방치해놓고 아이의 상태가 나빠졌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 또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내연녀의 그 전 남편으로부터 얻은 아들. 아하. 그 아이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해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씨,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준이가 그 내연녀하고 그 새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밀 부검에 의하면 이제 학대의 종류 사인이 밝혀지겠지만 네. 분명한 거는 저 죽음을 숨기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 아하. 이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과 그 어떤 그 연결이 있는 네. 모종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준이 양이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차례 봉합 수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학대 정황은 아닐까 경찰에게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거 왜 다쳤는지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목욕탕 휴지거리인가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지켰고 네. 또 이렇게 책상 밑에 콘센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나오면서 책상 그 밑에 네. 그 모서리에 찍혀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 양모도 그 비슷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고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단정할 수 없다. 네. 학대라고 또는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모가 그 아이를 갖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옷을 벗겨서 네. 다른 부분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부분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는 실종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오준이 양의 친부와 동거녀의 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8일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친부인 A씨가 준이 양을 11월 16일 최종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실종 시점을 11월 16일 이후로 파악하고 준이 양 발견을 위한 현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관계에 대한 기초 수사, 현장 주변 영상 자료 분석, 주변인 탐문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준이 양이 실종됐다는 현장 주변 영상 자료 어디에도 준이 양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장시간 외출 시 준이 양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 이후 병원 진료 내역도 없었습니다. 준이 양이 사용했다는 칫솔 등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준이 양을 위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준이 양이 11월 16일 이전에 실종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관계자 3명에 대한 연고가 있고 가본 적이 있는 곳을 연계한 행적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특이한 이동 패턴을 발견하였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비교 분석, 종합 확인한 결과
4월 26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준이 양에 대한 범행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한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초수사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들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였고 먼저 관계자 2명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부와 동거녀의 모를 상대로 그동안의 행적 및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 추궁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준이 양의 시체를 신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자백을 토대로 밤샘 수색 끝에 군산시 내초동 야산에서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준이 양의 시신을 수습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향후 부검과 관련자 수사를 통하여 공검 간 역할 및 준이 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김영근 질문을 전주덕정경찰서 수사과장이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준이 양 시신 발견과 관련해서 시신 브리핑